안녕하세요. 청담동 마녀 서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의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해서 기초 케어부터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좀 천천히 따라 해보시고 좋은 팁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킨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사용할 스킨은 아누아 제품인데 저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약간 물 스킨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에센스 스킨, 뭐 콧물 제형 스킨 이런 게 있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좀 깔끔하게 수분감 있게 그냥 이런 물 스킨을 사용을 하고요. 제가 이미 기초를 좀 바르고 왔기 때문에 기초를 깨끗이 지우기 위해서 스킨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간 스킨도 되게 넉넉하게 사용을 하는 편이고 한 번 더 클렌징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꼼꼼하게 닦아주거든요. 그리고 스킨부터 할 때 피부 결을 정돈을 잘 해주셔야지 좀 이쁜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부터 외곽 부분까지 결을 따라서 콧등도 이렇게 스킨을 마무리 해주시고 아무래도 조금 스킨의 양을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얼굴에 약간 수분기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스킨조차도 정확히 흡수가 된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스킨 다음에는 에센스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에센스를 레이어드로 사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에센스를 아침에 가벼운 걸로 한 2개, 뭐 혹은 3개까지도 바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넘버즈인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이 저녁에 자기 전에 쓰는 세럼으로도 홍보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물처럼 가볍고 끈적이지 않아서 스킨 다음 단계에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에센스는 이렇게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한 번에 되는 거의 스킨과 가까운 제형의 세럼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양쪽 볼부터 시작해서 이마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제품들도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밀릴 수가 있고 또 이게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를 가장 잘 신경을 써주셔야지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하고 다크닝 없고 뭉치지 않는 베이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도 기초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이 지금 계절이 되게 피부가 건조하고 엄청 약간 요철이 많이 생길 시즌이어서 두 번째 파넬 제품이고요. 이 두 번째 세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용한 제품보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약간 좀 끈적이게 콧물 제형으로 나와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점도가 높은 세럼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밀착되게 쭉쭉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기초를 바르실 때도 무조건 뭐 볼과 이마, 턱, 그 가운데 부분을 시작으로 이렇게 퍼뜨리면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흡수를 어느 정도 시켜주신 다음에 앰플인데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림 제형? 약간 요런 크림 제형으로 되게 묽은 크림 제형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우선은 베이스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광이 되게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속에서 올라오는 광이. 지금 날씨에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도 동일하게 이렇게 쫙쫙 펴바르고 밀착을 시켜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은 밀릴 수가 있어서 얼굴 한쪽 이렇게 반쪽씩 나눠서 양 조절을 해서 바르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게 바르다 보면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양 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기초부터도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마에도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이제 단순히 메이크업을 했을 때 색깔이 보이는 파운데이션부터 되게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스킨부터 이쁘게 발라줘야지 베이스가 이쁘게 되거든요. 이 점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을 들여야지 메이크업은 이쁘게 되기 때문에 10분이라도 조금 더 투자해서 한번 공들여서 해보시는 거를 우선은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에 사용한 이 앰플이 약간 좀 로션 타입인 것도 있어서 그 이후에는 바로 제가 사용하는 로션, 정말 로션.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에스트라 제품 자체가 굉장히 피부를 약간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느낌이어서 거의 데일리로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됐으면 로션을 똑같이 소량, 이제 사실 자기 얼굴에 할 때는 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손 면적을 다 쓰면서 발라줘도 막 엄청 자극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손 전체를 사용하면서 흡수를 시켜주면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객님들 해드릴 때는 눈 부위랑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데 제 얼굴은 이제 구독자님들도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면서 눈까지 싹 한번 발라주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대신에 이제 결을 잘 따라서 결 정돈을 하면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끝부분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어라인과 턱 라인 뭉치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좀 두들겨 주세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기초를 제일 먼저 하고 흡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를 항상 먼저 말리고 이제 그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흡수가 될 동안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각질 케어를 집에서 항상 하거든요. 그 제품이 저도 피부가 되게 굉장히 예민하고 약간 좀 각질이 좀 쌓이는 타입이어서 좀 순한 제품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이 제품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 이 제품이 정말 순하고 각질 관리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순한 제품인 만큼 순하게 케어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챙겨서 해주고, 각질이 많이 쌓이면 피부가 되게 칙칙해 보이고 텁텁해 보이고 두꺼워 보여요. 안 투명해요. 그래서 각질 관리는 꼭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그 모델링팩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각질 케어를 한 다음에 모델링팩을 한번 좀 수분과 진정을 한번 해주고 마스크팩으로 마무리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각질 제거를 할 때가 돼서 어제 하고 왔는데 확실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각질 관리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품으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내 피부를 이제 곱게 도자기처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품을 선택을 잘 하셔서 각질 관리를 집에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의 가장 첫 단계, 기초의 가장 마지막 단계, 정말 중요한 이 선크림. 제가 요즘 사용하는 선크림은 이 제품인데 에센스 제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얼굴이 무겁지가 않아서 이거를 쓰고 나니까 좀 이것만 계속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밀리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고, 근데 사실상 메이크업 하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을 하면서 밀리는 요소를 많이 덜어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크림을 발라도 많이 밀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선크림도 이렇게 라텍스에 사용을 하거든요. 이 라텍스는 제가 혼자서 저 이제 아침마다 메이크업을 할 때 그냥 빨리빨리 자주자주 바꾸려고 이 다이소에서 웨지 스펀지 이렇게 대량으로 사서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한 3일 정도 혼자 쓸 때는 뭐 3일 정도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쓰고 버리고, 선크림은 이 라텍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흡수는 하지만 다른 제품들보다는, 다른 스펀지보다는 흡수력이 조금 덜해서 선크림을
이렇게 바를 때 얼굴에 묻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선크림을 손으로 사용을 하면은 뭔가가 고르게 발라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이렇게 무조건 고르게 바르는 용도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 가운데 부분부터 펴 발라주시고 거의 한번 쓸 때 한 부위마다 이 정도 써요. 그래도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선크림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선크림은 부족하게 발라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되게 가성비가 좋아서 턱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살짝 두들기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쿠션도 있고 뭐 파운데이션도 있고 뭐 톤업 크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항상 쿠션을 하기 전에 다른 제품들을 한 가지씩 더 사용을 하는데 정말 촉촉한 컨실러나 내 톤을 오래 유지해줄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바르고 쿠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제품 워터글로우 코팅밤 01 로지 포슬린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을 저희가 시딩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시딩하러 오셨던 분이 피부가 너무 고르고 하얗고 이쁜 거예요. 근데 그분도 피부 타입이 약간 건조해 보였는데 뭔가가 한 톤이 쫙 이쁘게 깔려서 제가 어떤 거 쓰셨는지 물어봤는데 그게 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안에 내장 퍼프가 들어있는데 이 코팅밤 전용 퍼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쓰다 보면 아무리 혼자 써도 좀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벌써 이만큼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이런 브러쉬에 이 제품을 묻히는 거예요. 묻혀서 이게 생각보다 소량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 이렇게 베이스를 파운데이션 묻힐 때부터 이쁘게 발라주셔야 돼요. 이쁘게. 여기에 묻힐 때부터 이쁘게 발라주셔야 이쁘게 돼요. 이거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고르게 발랐어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얼굴에 바를 때도 이쁘게 바르는 게 포인트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쫀쫀한 제품이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좀 펴놓고 코까지 한번 싹 연결을 해주고 눈 밑에까지 이렇게 해요, 평소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평소에 혼자 쓰는 라텍스가 있는데 뭐 수분 라텍스도 너무 좋고 사용하기 좋고 대부분 수분 라텍스를 샵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제가 할 때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찾은 스펀지는 필리밀리 말랑한 조각 스펀지예요. 이 굉장히 대용량인데 그냥 정말 혼자 사용하기 좋아서 편리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거 사용했더니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펴 발랐을 때는 여기 조그만 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밀착을 시켜줘요. 이미 결 정리를 하면서 살짝 깔아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만 이렇게 튕기듯이 좀 펴주시면 되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써보니까 진짜 다크닝도 없고 엄청 좀 광이 예쁘게 올라오고 좀 고르게 발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펴주면서 깔아주고 코 부분도 두껍지 않게.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 최대 단점은 뭐 퍼프로도 사용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브러쉬가 모공 사이사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메꿔주는 용도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처럼 이 소량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결을 잘 따라서 펴바르면 진짜 오랫동안 유지가 잘 돼요.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한번 쓱 해주고 눈 밑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한 통 고르게 쫙 깔아주고 커버를 필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용한 브러쉬에 얘를 조금 더 묻혀서 그때는 브러쉬를 밀지 말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얘를 그 부분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만 한 번 더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는 밀지 말고 라텍스도 이렇게 두들겨 주셔야 돼요. 이제 코팅 밤 단계는 끝났고 저는 그 이후에 쿠션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제 피부에는 쿠션을 한 가지만 사용을 하면 다크닝이 너무 심하게 오고 약간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1차적으로 뭐 토너 크림을 사용한다든지 방금 이런 밤 타입으로 코팅밤 이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촉촉한 리퀴드를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무조건 쿠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 쿠션이 수분감이 있고 좀 촉촉한 타입을 골라서 이번에 사용할 제품은 3C 쿠션입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제가 이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과 이마 부분 그리고 턱 부분에 한 번씩 꼭 마무리를 해줘요. 쿠션으로. 저는 쿠션으로만 절대 그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내지 않아요. 약간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여기에 이 쿠션의 광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광들이 조금 더 얼굴이 반짝여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항상 이 쿠션으로 해주고 있어요. 커버도 되면서 조금 글로우한 그 베이스 표현에 좀 약간 마지막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글로우한 그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시면은 두께가 두꺼울수록 글로우하지 않아요. 이 피부에 윤광을 살리면서 베이스를 해야지 그 피부 표현이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되면서 얼굴에 되게 광이 나네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텁텁해지면 안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고 너무 눈까지 너무 하얗게 해버리면은 얼굴이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생략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연결된 정도의 느낌으로만 할 거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이런 약간 피부 톤이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노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던 다크도 조금 생기고 약간 눈밑이 퀭해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맥 컨실러 제품이에요. 그 눈 밑 커버일수록 얇고 커버가 좀 잘 되게 정말 소량만 사용을 해서 그 포인트 부분을 잘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그만 브러쉬에 요즘에는 이런 팔레트 제품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다크를 커버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제가 지금 베이스를 완성한 이 컬러와 비슷한 컬러로 좀 믹스를 해서 조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믹스를 해서 이 정도면은 너무 떠 보이지 않겠다. 여기 이렇게 뚜껑에다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놓고 여기 눈 밑에 다크 부분만 좀 커버를 연결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훨씬 눈 밑에가 조금 정돈이 되면서 볼륨이 있어 보이는 그런 깔끔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결해주면 이렇게 베이스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블러셔, 눈썹, 입술까지는 꼭 하고 다니는 편인데 이 베이스를 글로우하게 했는데 블러셔를 매트한 타입으로 하면은 뭉치고 되게 안 이뻐요. 이게 내가 글로우 타입의 베이스를 했으면 블러셔도 살짝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블러셔가 크림 블러셔나 이런 제품들인 리퀴드 블러셔 이런 제품들인데 여기에서 이 블러셔 이 블러셔 제품은 약간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살짝 뽀송한 느낌인데
다 하고 나면 살짝 광이 돌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3번 해시 스마일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 살짝만 묻히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할 건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콕콕 찍어서 하시면 정말 30초 만에 완성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많다 싶으면 여기 옆에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 제품은 정말 크림으로 나온 제형보다는 약간 코팅이 되면서 나중에 약간 진주알 같은 느낌으로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용도여서 막 지금 베이스를 한 만큼 글로우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정말 그 올라오는 광이랑 색깔이 너무 이뻐서 추천할 겸 같이 보여드리는 제품이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반짝반짝 보일 수 있는 이렇게 광이 이렇게 보여요.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고른 광이 보이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블러셔, 메이크업까지 끝내고 눈썹과 립을 하고 출근 준비가 끝나는데 이 제품 눈썹 웨이크메이크 제품인데 너무 좋아요. 정말 뭉치지도 않고 슬림해서 진짜 쭉쭉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베이스 메이크업을 조금 글로우하게 하고 좀 반짝반짝하게 한 만큼 눈썹도 인위적이지 않게 좀 내추럴하게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 이 정도로만 그리고 앞에만 살짝 이렇게 연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앞부분을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정리 해주면 이렇게 좀 깔끔한.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약간 내추럴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립도 살짝 내추럴한 느낌으로 제가 살짝 립밤을 바르고 온 상태거든요. 웨이크 메이크 제품인데 진짜 고르게 잘 발려요. 이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형이 약간 좀 독특해요. 약간 틴트 같으면서도 조금 크림 느낌 비슷해서 발색이 되게 고르게 되고 색깔도 엄청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색깔처럼 예쁘거든요. 그리고 저도 항상 오버립까지는 아닌데 립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 비디비치 립 펜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약간 조금 전 단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바로 촉촉한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지력이 좋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촉촉한 것만 바르면 그 느낌 그대로의 느낌이 있는데 색깔 유지가 오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토코보 제품인데 신상인데 광이 너무 예뻐요. 약간 플럼핑 효과도 있어서 바르고 있으면 화한 느낌이 드는데 되게 기분 좋은 그런 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 입술이 탱탱해지고 이 제품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글로우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기초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약간 마음을 좀 차분히 가지시고 기초의 공을 쓰시면 그 이후에 색조 메이크업에서는 사실 그 결만 따라서 잘 발라주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 피부에 맞는 각질 케어 방법과 그리고 이 기초 제품들 제가 몇 가지 추천해드린 제품이 있는데 좀 저는 약간 순한 제품을 좋아하고 보습이 잘 되는 제품을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수정을 정말 안 해요. 중간중간 수정을 안 할 만큼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미스트나 이런 제품은 일절 뿌리지 않고 저는 이대로 이제 출근부터 퇴근까지 유지를 하는 편인데,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 정말 다크닝이 없고 질감과 유지력이 좋은 제품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색조 제품이.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도 한번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브러쉬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내장된 그 퍼프로도 사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팁들 한번 해보시고 좋은 글로우 베이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